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영어학원에서 강서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1학년 중간고사에 대해서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강서고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저희 학원에서 강서고 담당하고 있고요. 영어 전공해서 현재까지 한 15년 정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고, 학생들 영어 수업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진학 관련 지도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이제 평소에 시험 범위로 포함되는 분량만큼 2개 과가 포함이 됐고요. 사실 부교재에서는 이번에 시험 범위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그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이라는 교재를 1학년 부교재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EBS 리딩 파워 유형편이라는 교재로 1학년 부교재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2학년들이 쓰던 교재인데 2학년들도 다른 교재로 이번에 그 부교재를 바꾸고, 그리고 기존에 2학년들이 쓰던 부교재를 1학년들이 이어받아서 활용을 하게 됐고요. 사실 그 난이도 차이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에 비해서는 기존에 2학년들이 쓰던 EBS 부교재를 현재 1학년이 이어받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교재 자체의 난이도는 예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교재 자체가 출간된 지가 워낙 좀 오래된 교재여서 뭐 그렇게 괄목할 만큼의 난이도 상승은 아니지만 다소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3월에 우리 친구들이 봤던 모의고사의 지문들이 이번에도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됐고, 외부 지문 역시 이번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에 대한 어떤 비중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각 이제 출제 비율, 각 시험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문제들이 출제되었는가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이 부교재, 리딩 파워 부교재에서 압도적인 양, 전체 36문항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가 전부 이 부교재에서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뭐 예전에도 비슷하게 보이던 추세입니다. 시험 범위로 제시되는 것들 중에서는 역시나 부교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출제 문항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강서고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에서 꼭 서술형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문제 수는 좀 적지만 이 어떤 시험에 특히 서술형이 갖는 그 무게감을 생각을 하면 교과서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보시다시피 객관식으로만 선택형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외부 지문은 전부 선택형으로만 나왔고요. 이게 이제 36문항이 나왔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문항 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죠. 그 시험에 비해서는 한 문제 정도 서술형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서술형이 총 4문항이 나왔거든요. 물론 3문제라고 해도 그 안에 이제 2-1, 2-2 이런 식으로 다시 세분화돼서 문항이 나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항 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 번호로 말씀을 드렸을 때 3문항, 그리고 작년에는 총 4문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중간고사에서는 서술형은 소폭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작년 대비해서 전체 문항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총 객관식, 그러니까 선택형 28문제, 그리고 서술형 4문제, 이렇게 해서 총 32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선택형이 조금 많이 늘고 서술형이 조금 줄어서 전체 문항은 36문항, 그러니까 작년 동기간 대비 4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시험 난이도가 이번에 엄청 어려웠던 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전체적인 문제 수가 기존 대비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동기간 중간고사 대비 문항 수가 늘어난 측면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각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유형으로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과서에서는 아무래도 이 문장 완성, 그 다음에 또 지칭어 찾아쓰기 이런 서술형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어려워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제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준비할 때 교과서를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교재 리딩 파워입니다. 이 리딩 파워가 이제 앞서 절반에 해당하는 출제 비중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주제 관련된 데이 찾기, 어법어휘, 빈칸, 간접쓰기, 그러니까 뭐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이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문장 완성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실제 수능에서 출제되는 주요 유형들을 다 섭렵해서 이번 리딩 파워에서 출제가 됐는데 강서구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역시나 지문에 대해서 변형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물론 서술형이 작년 대비 문항수가 좀 줄고 외부 지문도 문항수가 좀 줄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많이 하락할 수도 있었지만 이 리딩 파워에서 나오는 지문들에 대해서는 그 원래 지문을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교재에서 공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문장과 단어에 대한 변형이 있었죠. 변형의 범위가 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렵게 생소하게 느꼈을 겁니다. 물론 이게 강서구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평소 봤던 지문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시험 시간에 접하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번에 변형 같은 경우에는 그 원문을 추가하는 변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 있던 지문의 표현 방식을 바꾸는 그런 변형뿐만이 아니라 이 글들도 사실은 어디 원문이 있을 거잖아요. 원래 발췌해온 어떤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의 내용을 실제 학생들에게 제시되었던 시험 범위 앞뒤로 추가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이건 분명히 내가 봤던 지문인데 또 이 부분은 읽어본 적이 없는 글이네 하는 그런 좀 당황스러움을 시험 기간에 시험 푸는 시간에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원문 추가, 그 다음에 실제 지문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변형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지문의 내용을 숙지한 상황에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여기서 이제는 난이도의 변별력이 대부분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대적으로 조금 문제수도 적고 유형의 가지수도 조금 적은 편인데 여기서도 이제 지문에 대한 변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공부할 때 봤던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된 문장의 구조가 바뀐다든지 단어가 바뀐다든지 그렇게 변형이 발생을 한 채로 문제를 접하게 됐고요.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소 다른 시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죠. 외부 지문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외부 지문이 2문항 정도 나왔어요. 그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한 문제는 심지어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 일치 관련된 문제였고 하나는 이제 순서, 이렇게 간접 쓰기로 나왔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외부 지문이 작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죠. 앞으로 1학년 그리고 2학년 거듭하면서 계속 많은 중간기말고사들을 봐야 할 텐데 이번 시험에 외부 지문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거는 다음 시험이 어떨지를 어느 정도 암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 서술형 문항이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네 문제에서 3문제가 됐죠.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 문항 수도 감소를 했어요. 작년에 이 시기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외부 지문 4문항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문항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많이 쉬워질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작년 대비 전체 문제 수를 4문제 더 늘린 측면이 있어서 학생들이 시간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그 리딩 파워에 나오는 지문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지문을
상당히 많이 변형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전체적인 난이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렵게 문제를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 지문이 적고 서술형이 조금 적게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잘하고 열심히 준비를 한 최상위권 친구들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1등급 컷은 90점대 중후반 선에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제 기존의 강서구 시험에 대비해서 보면 1등급 컷이 다소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기말고사가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아무래도 시험에서 변별력을 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시험은 서술형이 조금 더 문항수도 늘어나고 조금 더 문제의 난이도가 강화될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외부 지문이 원래 중간고사는 조금 적게 시작을 했다가 시험을 거듭할수록 외부 지문 수가 증가되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외부 지문이 더 증가돼서 역시나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험이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문에 대한 어떤 변형, 앞서 말씀드렸던 부교재라든지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어떤 지문의 변형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 채로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요. 그렇게 이번 시험과 향후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런 시험이 3학년 1학기까지 9번 남았습니다. 9번. 이번 시험 한 번이야 어떤 결과를 받았건 앞으로의 시험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겠죠. 자, 역시 강서구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원문, 지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외워서는 절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통으로 외웠다가는, 물론 분량이 많아서 외울 수 있는 정도도 아니에요. 근데 통으로 외웠다가 이게 자기가 외운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을 때 오히려 거기서 심리적으로 휘말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 했던 방식처럼 단순히 어떤 지문의 내용을 외워서 문제풀이에 적용한다?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지문 전체의 내용, 그건 바로 논리 전개 구조와 관련이 있겠죠? 이 지문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문이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심 생각, 주제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 다른 표현 방식, 다른 단어, 다른 문장 구조로 바뀌어서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 글이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다른 여러 변형이 있었을 때도 정확하게 문제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 이거 중요하죠. 패러프레이징은 당연히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안 그래도 공부할 것도 많은데 각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들을 스스로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다시 쓰기를 하고 공부를 한다? 물론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학원과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영역이고요. 이 패러프레이징도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어휘나 주요 문장 구조를 바꾸는 이런 패러프레이징을 바탕으로 최대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습득을 하고 그 와중에 이 글의 전체 주제는 하나 이거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이 되는 데에는 역시 이 어휘 변형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오래 가르쳐 왔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건 다름 아닌 단어입니다. 단어. 아무래도 평소에 외워야 될 게 많고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어휘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죠.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이 강서구 시험이 어휘를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유형들, 어휘 자체도 그렇고요. 어휘가 아닌 다른 유형도 어휘 변형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시험 범위로 제시된 지문에서 그 어휘를 가지고 유의어부터 반의어, 왜냐하면 반의어로 바뀌어도 그게 문맥상 맞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서술형에서는
어형 변화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비해서 파생어까지. 자, 유, 반, 파. 이 어휘에 있어서는 그냥 스펠링과 뜻만 외울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는 유, 반, 파. 이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강서구 시험을 준비하는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다른 그 어떤 덕목보다 어휘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어휘 잘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기 쉬운, 좋은 성적을 받기 쉬운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최대한 다양하게, 싫지만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폭넓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법 중요하죠. 어법 같은 경우에는 비단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변별력을 내기 위해 많이 출제를 하는 부분인데, 어법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이제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어법이 아니라 근본 원리에 입각해서 그래야만 다양하게 변형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문제풀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장에 대한 서술형 어법 연습 당연히 필요하고요. 특히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 위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외부 지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강서구 시험에서는 이 외부 지문에 대한 어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외부 지문을 잘 풀어낸다라는 건 우리 친구들의 어떤 수능, 모의고사 성적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와 구문 실력을 강화를 하고 주제 찾는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전체적인 문해력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각 수능형 영어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접근법을 충분히 익힌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행하는 강서구 전문반 수업에서는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제가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강서구 시험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분석을 한 뒤에 학생들에게 이거를 수업 시간에 전달해 주는 거, 이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배경 지식, 학생들이 이제 읽다가 보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워낙 다양한 주제 소재가 나오기 때문이죠. 필요하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배경 지식을 공부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 어휘, 그 다음에 그 지문의 논리, 전개의 흐름,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겠죠. 그런 특징에 따라서 결국 이 지문이 시험 문제로 변형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 유형으로 어떤 타입으로 변형이 되겠다라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 지문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를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요 문장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들이 봤던 지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어휘, 순서,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문에 대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한 다음에 학교에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주요 문장에 대해서 지문 내용이 그대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문장을 바꿔서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제시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어휘, 이거는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앞서 조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어법이 아니라 타당하게 원리, 이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법을 개념적으로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만 외우면 안 됩니다. 그 지문에 관련 있는 수많은 얽혀있는 단어들을 뭉치로, 클러스터로 묶어서 그룹핑해서 그렇게 어휘 스토리텔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묶어서 그렇게 단어를 외우는 것이 사실 학생들의 머릿속에 가장 잘 남는 방법이고, 그래야만 시험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평소에 어휘를 많이 최대한 또 관련성 있는 어휘를 제시하려고 수업에서 노력을 하고요. 외부 지문, 사실 이게 내신 대비 기간에는 외부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시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도가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각 유형별 특징을 지문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숙지를 시키고,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정답의 근거를 찾자, 이런 것들을
내신 그리고 평소 수능형 수업 때도 준비를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업을 잘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했고 이것들을 시험에 녹일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테스트로 검증이 가능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강서구 시험에 최적화된 그런 테스트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출제를 해서 기본 어법, 어휘, 지문에 대한 숙지,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모든 수능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직접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현재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떻게 예습 복습을 향후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면 사실 복습이란 걸 잘 안 합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복습을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학생들이 복습을 좀 할 수 있게끔 별도의 노트를 마련을 해서 학생들에게 주요 어법, 어휘, 그 다음에 뭐 그 주요 구문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내신 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서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적으로 변형도 많고 외부 지문도 많고 난이도가 높고 또 문항수도 제한된 시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결국은 평소에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둔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수능 수업에서 굉장히 이게 내신 대비 기간에만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잘 오르는 게 아니고요. 평소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 내지는 방학 이런 시기에 얼만큼 충실하게 공부를 해주는가가 결국은 성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평소 이제 수능형 대비 수업 그러니까 내신 대비 수업이 아닌 평소 수능을 대비하는 수업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에 출제되는 여러 가지 유형, 뭐 빈칸이든 간접쓰기든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쓱 읽고 감으로 정답을 찾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온전히 그 학생의 실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정답의 근거를 특정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 주제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즘 뭐 문해력이다 이런 이야기 많죠. 읽어서 이 글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 수능의 대부분 유형의 문제들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각 지문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는 연습을 시키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각 유형별 특징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답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연습까지 이거는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해서 문법을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문법을 문장에 정확하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법 지식을 가지고 각 문장의 각 요소별로 나누어서 각 문장의 요소가 이 문장 내에서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어떤 의미를 형성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해서 문장을 파악하는 그런 구문 분석을 제가 뭐 한 문장 한 문장 읽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각 요소들을 나누어 가면서 구문 분석을 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평소 복습 노트 등을 통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어휘라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를 최대한 많이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많은 어휘들을 학생들이 접한다고 해서 이게 학생들의 머릿속에 다 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것도 사실 경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3학년들까지도 이 영어를 가르쳐 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그리고 이 되게 중요한 이런 어휘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어휘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평소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앞서 강조드렸던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여기까지도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이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오래 어휘를 기억할 수 있게끔 평소 수업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기간에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던 확인 테스트나 복습 노트 여전히 평소에도 수능 대비 기간에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진학 지도에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해당 관련 분야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전에서 학생들을 뭐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원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예전에 자기소개서가 있던 시절에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작성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실제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제가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그 입시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시기에 입시 컨설팅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그 학생의 잠재력에 대해서 순간 제한적으로 짧게만 보고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학생들과 호흡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그 학생들의 특징, 잠재력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진학 지도를 실제로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우리 강서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